추위가 찾아오면 대지는 푸른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나무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듯 새하얗게 솟아올라 있고 하늘은 맑고 푸르게 펼쳐져 눈부신 햇살이 눈을 부릅뜨게 합니다. 강원덕에는 작은 눈송이가 춤추며 내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어린이들의 꿈도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릅니다.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도 사랑은 녹아내리듯이 따뜻한 햇살처럼 어우러지며 겨울의 추위마저 따스한 기억으로 바꿉니다. 얼음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하루하루가 특별한 순간들로 채워지는 추운 겨울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는 차가움에 맞서 노래하며 한기에 쌓인 손을 서로 꼭 잡고 함께 걷는 것을 기쁨으로 느낍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둠을 밝히듯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며 겨울이 찾아와도 마음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위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찬 공기에 약해져서 몸을 웅크리고 운동신경도 둔하여집니다. 거리에는 차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교통 혼잡으로 막히기라도 하면 우리는 운전할 때는 평소에 없던 짜증도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는 공기 좋은 곳이나 조용한 커피숍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생각이 들곤 하지요. 특히 여성들은 찬 공기로 인하여 온갖 병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인체는 관원혈, 족삼리혈 등과 같은 인체의 보건의 역할을 하는 혈자리가 있어서 종종 이곳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뜸을 뜨는 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혈자리는 아주 친숙합니다. 이러한 보건혈 이외에도 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언뜻 들으면 낯설고 종종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러한 혈자리는 사용해 보려고도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온유혈은 혈자리에 숨겨진 보석입니다. 온유혈은 주로 부인과 질병과 한사로 인한 통증 증후군에 사용하고 있고요. 수양명 대장경에 속하는 온유혈은 양계와 곡지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가로로 손가락 한 개 정도 팔뚝에 위치하고 있는 혈자리입니다. 오는 따뜻한 것을 의미하고 유는 흐르는 것을 의미하며 마치 따뜻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다. 경혈의 이름은 함부로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양과 온이 있는 모든 경혈은 양기를 돋우고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유혈은 한증을 치료하는 특수한 혈자리입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음경혈은 혈액증후군을 치료하고 양경혈은 통증증후군을 치료한다는 말이 있는데 온유혈은 수양명 대장경의 혈이므로 양경혈에 속하므로 통증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한증으로 인한 통증들을 치료합니다. 여성의 병들을 보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추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병은 근종, 낭종, 결절 등이 있으며 이 모든 병들은 한기를 몰아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뜸으로 이 한기를 빼는 데는 바로 온유혈이 가장 적합한 혈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을 예로 들면 한습이 몸에 들어와 근종을 형성하므로 양기를 보양하고 음사를 기화시키기 위해 뜸을 사용하는데 이때 팔려, 관원, 폐음 등 골반 주변부의 혈자리의 뜸으로 이 한습을 제거합니다. 이때 동시에 온유혈을 추가하면 따뜻한 기운을 더 가하여 그 효과가 더욱 더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한의학 전문가들은 온유혈은 중국 전통의학에서 약방의 감초격으로 알려져 감초와 같은 효능이 있으며 야채의 생강보다 몸을 더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 아래, 위, 모두 경락이 한기에 의해 응고되어 있을 때나 어느 한 부분이 경혈의 한기로 인해서 막혀있는 부분도 온유혈의 뜸을 뜨시면 신체를 따뜻하게 하여 순환을 도와줍니다. 한사의 통증 증후군을 치료할 때 뜸을 사용하는 것은 경락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을 활성화하여 정체를 해소하며 음사를 기화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경우 뜸을 추가하여 치료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암의 발생 원인이 한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의학의 선구자 장준경의 상한자병론에서도 장준경이 음실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음실은 암이고 실은 그 안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다. 온유혈은 암덩어리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혈자리이며 평소 난치성 근종과 낭종을 만나면 반드시 이 혈자리에 뜸을 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증과 질병 근종이나 낭종 외에도 다른 추위로 인한 통증도 온유열의 뜸과 함께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두통은 열결혈과 온유열 함께 사용하시면 온기가 경맥을 따라 머리 쪽으로 가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배가 더부룩하고 복부가 냉하여 통증이 있으면 족삼리열과 온유열을 같이 뜸을 해주면 배를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온유열은 림프결절과 머리 부분의 종기 치료에도 그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온유열은 한기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것의 절반의 기능에 불과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온유열 하면 림프종의 특효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 림프결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림프결핵은 어떻게 오는 건가요? 대부분 풍열기독을 통해 삼초, 간, 담낭 등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간과 신장의 기혈이 허약하고 허열로 인하여 림프결핵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급성 및 만성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급성이든 만성이든 모두 열 및 불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열 또는 기가 울결되어 열이 발생하여 생기므로 이런 경우에 온유열의 뜸을 떠서 치료를 합니다. 혹자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온유열은 양의 혈입니다. 만약 열의 증상에 뜸을 뜨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혈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온유열은 온으로 따스함으로 해석하고 류는 흐른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온유열의 특징은 양방향 조절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은 추위와 열 사이이며 관행하거나 과열하면 모두 온화하여짐으로 조화를 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류는 한자를 파자해보면 물수변으로 물을 의미하며 물은 흐르고 시원하며 열을 식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냇물, 강, 바다, 도랑 등 물과 관계있는 모든 경혈이 이에 속하는데요. 뜸을 뜨게 되면 물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그와 함께 모든 양기에 열이 물과 함께 흘러 체외 소변과 땀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온유열은 수양명 대장경에 속하며 대장경의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목을 지나 인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목에 림프절 결핵이 생긴다는 것은 대장경에 반드시 우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뜸의 온유열은 당연히 대장에 열을 내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온유열은 왜 종기와 욕창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모두 운전만 하면 온순한 사람도 욕을 한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할 때 전방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모든 도로에 있는 차들이 새까맣게 모여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곧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경적을 길게 누르고 차를 달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종기의 형성은 또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기혈과 경락이 막혀 내분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서 종기가 발생함을 나타냅니다. 머리와 얼굴 전체는 양명경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온유열은 본경의 질병의 양열의 질병들을 빨리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가의 부스럼, 지방 알갱이, 여드름, 종기 등과 같은 얼굴 전체의 부스럼과 종독은 온유열의 뜸을 뜨면 치료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